여러분 안녕하세요. MDMP 메가MD에서 생물추론을 맡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자, 2022학년도 피트 시험이 끝난 지 한 열흘 정도 됐죠. 열흘 정도 됐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어떤 문제가 적중했는지 학원 측에서 좀 찍어달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왠지 제 자랑을 한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이 내용은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제가 다 낸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다가는 뭐 너무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음, 앞에 두 문제 정도만 제가 어떻게 맞췄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는 제가 1년간 어떤 수업을 했는지를 알아야 어디 파트에서 나왔는지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1년 커리큘럼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2020년도 그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캠벨 책을 바탕으로 이제 필수 이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어려웠어요. 이전 수업이 있긴 있었거든요. 7월에서 8월까지 고등학교 수준의 생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캠벨의 이론을 좀 다진 다음에 핵심 이론은 12월 달에는 이제 식생문진이나 유전학을 따로 했기 때문에 핵심 이론 다시 한번 이 전체 내용을 이제 대학교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서 시험에 나오는 레벨로 맞춰서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영역 플러스 앞으로 나올 영역을 다 다루는 내용을 1월에서 4월까지 했죠. 그 수업 내용이 끝난 다음에 5월, 6월, 7월 초까지 해서 제가 기출앤 추론 문제집을 하게 됩니다. 기출앤 추론이라고 하는 문제집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생물학. 이게 캠벨하고도 순서가 똑같은데요. 캠벨에서 이제 세포생물학, 그다음에 분자생물학, 그다음에 분류진화 이렇게가 이제 캠벨 책의 큰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생리학, 생태학, 동물생리학은 이제 뒤에 있죠. 이렇게 크게 전 네 분야로 나눠가지고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식생분 이렇게 네 권의 책을 기출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두 달 조금 넘게 한 10주 정도 두 달, 2주 정도 했죠. 했는데 물론 여기 이 내용을 하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미트, 디트, 그다음 피트, 그다음에 아직 안 나온 문제, 나올 만한 문제들까지 제가 다 다루고 있어요. 일본은 또 임용고시 문제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10주 하기는 좀 버거워서요. 세포생물학 중에 유전학은 토요일 날 따로 원래 일주일에 3번 강의인데 따로 했고요. 분자생물학에서도 분자생물학 실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토요일 날 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문제 문제도 토요일 날 따로 했죠. 그러니까 3달, 거의 한 3달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3달에 걸쳐서 이 전체 내용을 풀게 됩니다. 항상 보면은 여기에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유사하게 나와요. 유사하게. 이거는 기출앤 추론이니까 기출하고 완전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한 완전 판박이 하듯이 똑같이는 맞추기 너무 힘들잖아요. 뭐 하나 두 개 정도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형태로 문제로 대부분 항상 매년 여기서 70%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얼마나 맞췄다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파트에 힘을 줘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한다라는 개념으로 공부하시고 사실 기출앤 추론의 개념을 다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들이 다 나옵니다. 예전엔 그것만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게 너무 영역이 넓다 보니까 조금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달라 해서 핵심 콕콕이라고 하는 강의를 또 7월에 중순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4월 말쯤에 했죠. 이번 올해에는. 그래서 이 핵심 콕콕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 주면서 이 전체 문제 그대로 요약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문제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조금 더 추려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배우고 나서 전체 이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문제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배수를 요약해 주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시간이 4월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5배수 정도 약 100문제, 120문제 정도를 이제 찍어줬고 그런데도 또 학생이 또 너무 힘들어하니까 7월 달에 다시 한번 제가 찍신 특강이라는 걸 찍었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2, 3배수 정도의 문제로 이제 줄여서 알려줬습니다. 이때 뭐 간단한 내용 설명도 동시에 덧붙여가지고 물론 이 내용도 더 간단해지고 문제 수도 더 간단해졌죠.
자, 찍신 특강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모의고사, 제가 올해 새로 낸 7월 달에 했던 이 모의고사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최신의 거니까 제가 이 문항들을 다 맞추긴 맞췄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필요하면 제가 학원 측에 이제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올해 나왔던 문제들 제가 분석한 거고, 난이도가 어떻고 배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 모든 문제 1번에서 24번, 25번까지 모든 문제의 개념은 위에서 했던 이론에서 모두 커버했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은 거에서 나온 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혹시 듣기로 했으면 아,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다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선생님 걸 배웠을 때 새로운 건 나오진 않는구나.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심플하게 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에 특별히 좀 어렵다고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토요일 날 따로 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렵다고 한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로 사실 올해는 새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려웠고, 그 외에 좀 피트생들이 꼭 해야 될 내용들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커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25번 같은 경우는 완전 똑같이 맞추는 선생님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 모든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학생들이 완전 문제가 똑같아야만 똑같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제 문제 중에서는 25번 정도만 제가 만든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계속 이야기를 하면 제 자랑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다 많이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똑같다라고 볼 만한 문제 2개 정도 먼저 설명을 하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은 부가적인 또 영상을 또 다시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피트 기출 나왔던 거 2022년도 피트 9번 문제가 사람의 골격근과 심근의 활동 전이와 장력을 가지고 어떤 게 골격근 거고 어떤 게 심근이냐, 어떤 게 골격근이고 어떤 게 심근의 장력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됐잖아요. 제가 이번에 물론 다른 교재에도 있어요. 제 기출엔 실전에서도 골격근에서 근육에서 골격근이랑 심장근이랑 평활근을 비교하는 문제가 원래 잘 나온다. 제가 찍힌 특강을 다 찍어 놨으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찍힌 식강에도 이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원래 잘 나오는데 피트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꼭 공부해 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제가 모의고사 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낸 문제죠. 모의고사 3회 1번에서 이 세 개 근육을 비교하는 거랑 그 중에 이제 골격근이랑 심장근에서의 지금 보면 막전이라든지 장력에 대한 그래프 문제를 올해 냈어요. 그래서 보기가 완전 똑같진 않지만 물어볼 만한 뭐 전이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이를 바꿀 때 이온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념, 뭐 칼모들린 수축하에 필요한 뭐 칼슘, 칼모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다 나올 거니까 공부해라라고 했었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안 나왔던 유형인데 나는 맞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 찍힌 특강에서 올해 꼭 나온다고 말했던 게 아미노산이 나올 거다. 혹시 저를 이제 처음 들으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찍힌 특강이나 핵심 콕콕에서 항상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출을 잘 분석해, 과거를 잘 분석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 시험 보기 전에 올해 새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아미노산 꼭 나올 거다. 안 나오면 나를 때려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분석해서 꼭 나온다고 했던 내용이고, 찍신 특강에서도 말했고 모의고사도 말했는데 올해 아미노산 나오는데 반드시 구조를 알아야 된다.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소, 이 알파탄소제가 알파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르복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미노산이다. H는 다 똑같이 달려 있고 나머지 달려 있는 게 알기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형태를 중요한 아미노산들은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NH 일자로 돼 있으면서 뭔가 가지가 없으면서 NH2 플러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리신이다. 이거 꼭 외워라 했는데 이거 나왔고, 제가 문제는 이렇게 내긴 했지만 또 아미노산 중에 중요한 걸로 타이로신 같은 건 되게 중요하다. 페닐기에 OH를 가지고 있는 애들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알기에 COO-를 가지고 있는 애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뭐뭐뭐 산으로 끝나는 아이들이죠. 여기는 아스파르트산이라고 알려졌지만 시험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탄소 개수 COO-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로 돼 있으면 이거는 아스파르트산이야.
그다음에 탄소가 5개인 건 글루탐산이야. 자, 산성 아미노산 CO-로 되는 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했다면 탄소 이게 아미노산이잖아.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가 있는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얘는 글루탐산이겠죠. 그다음에 설프이들기 저는 사실 시스테인이 그동안 되게 많이 나와서 S기를 같이 넣은 설프이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메사이온이 나왔죠. 메티오닌과 시스테인만 S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면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고 어떤 아미노산인지 맞히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들의 저도 PI 이런 거 물어봤는데 PI, PK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폭이 기출됐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그 앞에 아미노산의 카르복시기와 그 다음 아미노산 아미노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 형성되죠. 1.5 결합 형성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보기들이 기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말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탄수화물이 나올 가능성이 90%다.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뭐 꼬아가지고 내년에 탄수화물을 안 낼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이제 과거를 분석해서 제가 항상 미래를 또 예측해 드리니까 혹시 제 수업을 듣는다면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이론 열심히 듣고 그럼 모든 이론이 다시 시험에 나오는구나 공부하시고 그게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기출엔 추론으로 하시고 게다가 제가 또 이제 경향까지 여러분들 분석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제가 분석해 주니까 저를 믿고 1년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를 믿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항상 좋은 성적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의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제가 또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